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 을사년의 일간별, 일주별 운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올해 갑진년 운세 강의를 작년 한 11월경부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잘 준비해서 우리 정말 바쁘고 보람 있고 결실 맺을 수 있는 25년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이 언제부터냐? 양력 그 1월 1일부터라고 보통 생각하시고 또 음력으로 설날 이후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니까 입춘이죠, 입춘. 입춘 일시부터 이 연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우리 2025년 2월 3일. 자, 보통은 2월 4일이었는데 내년도 을사년은 2월 3일 날 밤 22시 49분이 입춘 일시, 이제 절입 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3년, 자, 2025년에 2월 3일에 뭐 저녁 6시쯤 18시 정도 태어나신 분은 아직도 그때 태어난 아이기는 갑진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자면. 아무튼 그래, 요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간목일간의 어떤 운세를 2025년을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일간만 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면이 있어요. 사주는 연월일시, 그 다음에 천간지지 8글자로 다 보게 되고, 이 중간에, 그쵸? 이 대운이라고 하는 10년간의 또 환경적인 걸 또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일간만 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간 일주가 이제 나를 뜻하고 나한테 어떤 이 을사년이 어떤 의미로 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변수가 많잖아요. 이 월지라고 하는 이 환경 중요한 어떤 베이스 캠프도 안 보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뭐 이거 제가 좋다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시고 너무 일희일비 막 이렇게 노심초사 너무 또 좋아서 나 뭐 대박 나는구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간목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정이나 성향은 어떻다고 볼 수 있죠? 간목? 일단은 십천간의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가 앞에 좀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추진력이 상당히 좋고요. 우두머리, 우리가 이제 보스,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쵸?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간목일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생기, 통통 튀는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직선적인 느낌이 있어요. 못 먹어도 고하는. 여기 운으로 들어오는 을목은요, 요렇게 또 꼬부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목, 을목을 뭐라 그러냐면 곡지 그럽니다. 이 곡은 을목을 뜻하고 직은 요 간목을 뜻한다. 그래서 곡직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이런 생각한 대로 실행하는 기획력이라든가 기획을 하면 추진력, 어떤 실천, 행동 하는 면이 상당히 강한 이제 이 간목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인데 우리가 십성심리를 또 살짝 체크해 보면 간목일간의 이제 겉심리, 겉으로 드러난 심리는요,
비견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편법을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공명정대한 이런 분배와 그쵸?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속심리는요, 이 편재 심리가 있어요. 편재. 또 한탕 벌자, 사업성,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편재적인 어떤 역마적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재미를 또 추구하고 일도 벌리고 하는 그런 편재적인 성향이 이제 간목일간인데, 자, 이 간목일간이 단순하게 이렇게 을사년만을 딱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흘러온 좀 세월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년씩 끊으면 해자축에 우리가 이제 겨울의 구간을 기해, 경자, 신축에서 19, 20, 21년을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 이민, 계묘, 갑진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에 내 어떤 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3년을 좀 지내왔다는 겁니다. 간목이. 그리고 이렇게 사오미의 여름의 구간을 이제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이 가을의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인데, 자, 이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요, 이 뭔가 일을 이렇게 해수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생, 간목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실을 보기 위한 것들이 2019년에 호기롭게 뭐 시작을 하셨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힘을 쓰고 하는 요게 걸록, 계묘가 이제 제왕, 갑진년이 이제 쇠지로서 어느 정도 가장 힘을 왕성하게 써서 이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천간으로는 요렇게 임수, 개수의 어떤 인성적인 기운이 들어와서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했지만, 요 20, 21년 요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때 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성공하시고 돈도 버신 분도 있지만 보통 전반적으로는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렇게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요 갑진년이 이제 오면서 이 간목은 내가 정말 어떤 거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 진토라고 하는 비옥한 이 땅에 흙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결실은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토에는 요 수기운을 또 임수가 임묘되는 글자니까 이제 준비는 끝났다. 2024년 그렇죠? 수의 인성은 준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서 시작하고 했고 2025년 내년부터 요 을사년이 되면서 여기 사는 병지면서 역마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을사년에 이제 바쁘게 뭔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식상의 기운으로 식상 생재 그렇죠? 요건 식상이고 이렇게 재성의 기운으로 활동해서 결과와 결실까지 내가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되는 게 요 을사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간목일간한테 작년에 요 비견에 갑진이 들어왔다는 거죠. 나도 간목이지만 이 갑진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세운이잖아요. 세운을 뭐라 그러냐면 군신대자의 운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간목일간한테. 그래서 나도 뭐 간목일간이 퍼스트고 시작하고 발진하는 기운이고 용출하는 기운이지만 운으로 들어온 이 비견 갑진이 훨씬 나보다 파워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경쟁의 코드로서 나와 어깨를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뭔가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2025년도는 이 간목이 이렇게 을목으로 그쵸? 음양을 바꿔서 겁재의 기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겁재는 어떤 거죠? 일단 이것도 경쟁인데
을목은 음간이라 또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챙챙 감잖아요. 경쟁인데 을목이 조금 더 융통성, 처세력이 좀 더 강하고 겁재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간목한테 을목은요 이렇게 만나면 이거를 등락예갑이라고 사주 용어가 있거든요. 등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일간한테는 천간적으로는 이 을목 겁재와 뭔가 어떤 경쟁의 코드 뺏고 뺏기는 모습이긴 한데 내가 조금 불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기려고 용 써봤자 을목한테 좀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을목은 어떤 아이냐? 이렇게 사화에 나한테는 식신이지만 을목한테는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깔고 있는 목욕의 상관이죠. 목욕제를 깔고 있는 이쁜 능력이 있고요. 정말 어떤 이 산은 또 뱀이잖아요. 뱀 동물로 움직임도 빠르고 이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을사가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 왜냐면 식신을 달고 들어왔으니까. 이 비견들은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면요 뭔가를 같이 도모합니다. 목생화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운으로 들어와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이 간목한테는 이 사화라는 어떤 글자가 식신이니까 이 을목이 사화를 달고 들어와서 상관 목욕으로 들어왔지만 나한테는 뭔가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제 목화 통명하는 그런 기운으로 와서 목생화하는 기운으로 같이 을목과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운을 자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그려볼 텐데 천간의 기운이 경신금은요 간목한테 이게 관성이었잖아요. 관성 그렇죠? 자 인성 임계는 인성 요거는 비겁의 기운으로 들어왔고 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는요 뭔가 경쟁의 코드를 열심히 내가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병정은요 이 식상의 기운이죠. 펼쳐내고 자 이건 재성의 기운으로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난 기운이 올해 내년에는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활동 지기 싫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펼쳐내는 것은 병호정미라고 하는 이 화의 간의지동 강력한 식상의 기운이 있는 사오미 요 여름에 바쁘게 병사묘의 기운을 쭉 뺨으로써 내가 정말 이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시작하는 어떤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보려고 하는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을목은요 또 이게 화초도 되고요 꽃도 됩니다. 꽃. 자, 이 을목의 꽃 속에 사화를 달고 들어왔는데 자, 이 사화 속의 지장간이 우리가 무, 경, 병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간목한테부터는 편제가 되죠. 목극토 하니까 경금은 편관이 되고 병화는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재와 그쵸? 식재와 관을 전부 다 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토는 요 사화의 걸록의 기운이다. 그쵸? 편관은 경금편관은 사화의 장생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식신의 어떤 걸록의 모습이라 이 무경병이라는 지장간의 글자들이 천간으로 투간을 하게 되면 정말 되게 상당히 걸록 장생의 기운으로 아주 멋있게 잘 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요 편관이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하는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금은 어떤 결실이죠,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한
언제 요렇게 2030년에 경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무신년의 신금의 금을 결실을 맺기 위한 어떤 시작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라는 글자는요 조금 특이해요. 사화는 봉기가 화라 하지만 그 안에 경금을 품고 있고요. 또 경금을 장생을 시킨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사화는 또 우리가 사오미 또는 사유축 결실의 시작이면서 여름의 시작이니까 불이잖아요. 상당히 활동성이 강한 어떤 글자기도 하고요. 밝잖아요. 밝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하면 드러나요. 드러난다. 그쵸? 드러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런 때는 뭐 어두운 어떤 이런 내가 어두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것보다는요, 밝고 화려한 장소나 일을 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화는 또 우리가 물질 문명이잖아요. 물질 문명. 그래서 사오미의 을사 병어 정미 25, 26, 27년에는 사람들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쵸? 어떤 물질 문명에 이렇게 서로 나 잘났다 하는 그쵸? 서로 욕심 부리고 하는 욕망이죠.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으로 상당히 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라고 하는 운은요, 간목한테 이게 문창의 기운이거든. 문창. 그러니까 우리가 글, 그쵸? 언론, 필설 여러 가지로 간목한테는 내가 공부, 그쵸?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를 공부도 하는 글도 쓰는 운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목일간은 바쁘고 지지 않으려고 을사겁자와 한번 잘 붙어보자. 그런 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 간목일간이 이렇게 겁재라는 운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겁재는 무조건 군겁쟁제, 겁탈한다, 재물 날라간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간목일간에 이렇게 또 예를 들면 간목이 있든지, 그쵸? 을목이 있는데 또 들어왔다.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정말 어떤 경쟁의 코드로 뭔가 이제 발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식신을 달고 이쁜 화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이 일간이나 이 원래 있던 비겁들이 뭔가 식신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 하는 운으로 이게 쓰일 수도 있다. 이걸 또 보시면 되고, 자, 이 겁재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주에 진짜 군겁쟁자가 생기려면 사주에 이 토 있잖아요.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이게 재성이잖아요. 편재 정제인데 요때는 요 겁재가 들어왔을 때 진짜 기토나 무토의 정제나 편재를 군겁쟁제하는 기운으로 봐줘야 됩니다. 내 사주에 천간에 무기토가 한 글자라도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에 특히 재물 분탈, 손재수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이 겁자라고 하는 기운이 또, 자, 내 사주에 뭐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식상이잖아요? 이 사화라는 글자가 달고 들어오면서 이 식상의 기운이 병화는 걸록의 기운으로 정화는 제왕의 기운으로 근을 얻어서 엄청 이 식상의 기운이 세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겁재랑 뭔가 이 식상의 일을 목생화해서 생하죠. 뭔가 함께 도모를 하는데, 함께 뭐를 만들든지 일을 하든지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결실이나
수익을 분배를 함에 있어서 을목이 더 많이 가져간다. 왜냐, 겁재니까. 그렇죠? 등락의 값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키워가는, 함께 키워가는 모습이다.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간목일간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천간에 이제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경금이 있다. 예를 들면, 자, 경금이 있을 때는 이 겁재가 좀 괜찮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편관이잖아요. 이렇게 편관과 겁재가 합하는 이게 양인합살로 내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보통 양인합살은 이 편관의 흉이, 그쵸,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겁재가 들어와서 합을 함으로써 묶어서 좀 못쓰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든 일, 힘든 직장에 겁재가 또 이렇게 합을 하고 들어와서 해결을 해주지만 또 이 공은 또 겁재가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편관, 양인격이다 그러면 양인격을 제외하고 월지가 이제 묘다라고 하는, 묘가 있으면 양인격이거든요. 양인격은 이 겁재가 들어와서 이게 파격이 됩니다. 이 경금을, 편관을 엄청 잘 쓰는, 이 편관을 용신으로 쓰는 이 양인격에서는 요때만 빼놓고는 보통 경금이 있을 때, 겁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잘 쓰인다. 신금이 있을 때는요, 신금 정관은, 그쵸? 이 겁재가 이 정관을 극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요럴 때는 직장 변경, 변동, 예, 어떤 운이 도래하겠구나. 정관을 겁재가 들어와서 뭔가, 야, 회사 때려치고 나랑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런 운으로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를 설명을 안 해도 이 간목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수나 뭐 개수가 있다. 이거 인성이잖아요. 내가 사주에 임수나 개수가 인성이 있으면 인성들은 수생목에서 나를 생하는데 요렇게 또 겁재도 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한 어떤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간에 겁재가 들어옴으로써 나의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은 되지만 그 힘이 돼준 대가를 뭘로 치러야 된다? 재성, 돈으로 치러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재성이 없어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다. 지지는 비록 사화의 식신으로 내가 생에서 힘을 빼는 모습이긴 하지만 천간의 모습으로는 그래도 내가 힘을 얻고 받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운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화라고 하는 지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십천간을 한번, 십천간의 12운성견을 한번 또 체크를 살짝 해보고 갈게요. 병정 기 경신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인데, 이 간목일간 기준으로 간목은 비견이 되고요, 을목은 겁재가 되죠. 자, 병화는 식신이 되고 정화는 상관, 무토는 편재, 기토는 정재, 자, 경금은 편관, 신금은 정관, 자, 임수는 편인, 개수는 정인이 되는데, 자, 요 사화라는 글자를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 천간에 이 글자가 있든 없든 이런 12운성적인 기운을 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사화의 병지입니다. 병지. 자, 을사는 목욕지고요, 병사는 걸록지고요, 정사는 제왕지입니다. 무사도 걸록이고 기사는 제왕, 경사는, 경금은 사화의 장생하죠. 신금은 사화의 사지고,
임수는 사화에서 절지입니다. 개수는 사화에 태지의 기운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운 보는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12운성을 잘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간으로 드러난 어떤 기운이 좀 세겠느냐? 자, 록, 왕, 인, 이 식상의 기운이 상당히 간목일간 기준으로는 식신상간의 기운이 엄청 잘 쓰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약한 기운은 이렇게 임수, 개수, 신금은 사지, 절지, 태지로서 어떤 편인이나 정인, 공부나 문서, 직장, 남편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끊어지든지.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간목일간 분들은요, 공부가 조금, 이제 끈기가 좀 참을성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태지니까. 하지만 또 식신에 이 문창으로 들어오니까 그 힘으로 또 공부는 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약해지겠다. 자, 편관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장생을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 남자친구가 새로 생기는데 어떤 남자친구, 좀 멋있는 남자친구, 좀 화끈한 남자친구, 츤데레 같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간목 일간한테는 이게 병지면서 역마니까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플 수도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자, 을목은 사화의 목욕지니까 나를 꾸미고 약간 불안한 기운이긴 해요.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꾸미고 좌충우돌하는 기운으로 이게 쓰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간목일간은 식상 생지하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뭔가 일을 벌려서 재성이라고 하는 결실, 열매, 그 다음에 결과를 좀 강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상당히 이제 활동적이니까 그거로 인한 약간 구설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관도 이렇게 강해지고, 그리고 돈의 융통이나 흐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본 게임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뭐 시간이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그래도 뭐 저야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제가. 자, 또 운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11신살이죠. 12신살. 자, 12신살은 기본적으로 연지, 띠를 기준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요. 일간 기준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일지의 간목 일간에 일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글자는요. 인오술 신자진이라고 하는 6글자만 요렇게 일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화라고 하는 11신살은 지지의 어떤 글자의 관계성을 보는 건데, 사화라고 하는 글자가 요렇게 들어왔을 때 갑인, 갑오, 갑술일지한테는 이 사화라는 글자가 어떤 11신살로 작동을 하느냐, 공통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화는요, 우리가 사유축, 이제 금, 삼합의 생지잖아요. 금입니다. 그래서 자, 인오술은요 뭐죠? 요게 화의 삼합입니다. 자, 화의 삼합하고 금의 삼합이면 요건 여름이죠. 화는 여름이고 사유축 금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가을은 한 계절 지난 계절이니까 나보다 이 상위 그룹 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옷을 일지를 갖고 있거나 또 띠로서 뭐 인옷을 띠, 호랑이 띠나 뭐 말띠나 개띠한테 요 사화라는 운이 어떤 운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망신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망육천에 첫 번째 망신살로 들어와서
어쨌든 인호술 갑인 갑오 갑술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고. 이게 나대지 말고가 아니라 망신을 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망신은 무조건 망신살 뻗쳤네 이게 아니고 내가 남들한테 내 모습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쵸 인사하고 굽신굽신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신자지는 저 갑신 갑자 갑진일주나 뭐 원숭이띠 쥐띠 용띠인 분들은 요건 뭐죠 이게 수의 삼합입니다. 수는 겨울이잖아요. 겨울보다 가을은 요 얘한테는요 이 사유축이 하위 그룹입니다. 하위. 가을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축이 신자진한테는 겁살로서 들어옵니다. 겁살. 겁년반에 겁살로서. 그래서 내 하위 단계인데 이 하위 단계는 늘 반란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 나한테 갑자기 별안간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겁살로. 이 겁살은요, 이 겁재랑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분탈된다든가 나한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깜짝 놀라다든가 뭐 세금 문제로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막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겁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겁탈이라든가 뭐 성적으로 이렇게 희롱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어떤 12살적인 운도 사주를 볼 때 조금 잘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갑인 일주부터 핵심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인 일주 자, 이 간요지동이죠. 간요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을려 같을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목의 기운으로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쵸 의리도 있고 내 편은 엄청 잘 챙깁니다. 자 이런 갑인일주인데 갑인일주는 비견의 골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고란살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배우자 궁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배우자가 조금 좋아하겠나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세고 생각한 대로 막 하고 집안에 붙어 있기 힘들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거나 혼자 있는 게 좀 편하거나 해서 이제 좀 고란살이라고도 하는 어떤 그런 일주긴 한데 갑인일주한테 2025년도는요 일단 천간으로는 겁재에 공통적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경쟁의 코드다. 그리고 이 겁재는 나를 올라타서 나의 어떤 득을 보려고 한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나한테는 식신이지만 을사는 목욕상관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에 있는 지장간 무병갑이 이렇게 있고 사화에 있는 무경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병화는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화가 있지만 이 경금은요 이 간목을 극하려고 하고요. 이 병화는 야 간목 건드렸어? 경금을 또 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은 목극토로 또 극하기도 해서 인사는 뭐죠? 합충 형파의 형입니다. 형살로서 이게 내년에 작동을 하겠구나. 그쵸? 어떤 모습으로? 자, 첫 번째 겁재와의 어떤 경쟁관에 있어서 뭔가 일을 같이 도모를 하다가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배우자궁이잖아.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의 어떤 이 궁이 좀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니 못 사니 뭐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신금이 사주 원국에 어떤 있는 모습이다. 인신충의 인자를 갖고 있는데 인사신 삼형살 이렇게 만약에 짜지게 되면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삼형살이라고 무조건 나쁘냐, 나쁘다, 겁난다, 사고난다, 구설 생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형살은 내가 열심히 능력껏 활동 하면서 조정 통제도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요, 이게 이제 관여가 이렇게 되고 하면 식신이 들어와서 내가 겁자랑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는 겁재가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 통제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돼요. 내가 또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간목은 이 사화에 이게 또 식신에 병지면서 이 역마거든요. 어쨌든 갑인 일주가 가만히 집안에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닌데, 이렇게 또 을사년이 오니까 몸도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마적으로 되게 바쁘게 잘 돌아다닌다. 그렇죠? 인사 형살로서 또 내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는데, 사화가 이렇게 인으로 오니까 역마기도 하지만요, 요 사화는 인목이 또 이게 망신입니다. 망신, 역마의 망신. 그러다 보니까 인사형이다 그러면 배우자경의 문제, 그러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식신의 어떤 친구의 어떤 이런 모습, 그쵸? 친구랑 같이 어떤 이런 문제.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상은 좀 19금인데 남녀의 성기를 뜻하기도 해요. 식상은, 그쵸? 성기를 뜻하기도 해서 성기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망신살도 동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중하셔라. 그쵸? 요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자, 갑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죠.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요, 목화 이제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지에 어떤 생각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신살로는 홍염살을 갖고 있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기운으로, 목화 통명으로 되게 섹시하다, 이쁘다, 말도 잘하겠죠. 말도 잘하고 말빨도 좋아. 자, 이런 이제 갑오일주가 매력이 상당히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도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지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어떤 그런 일주인데, 이렇게 갑오 을사가 만났어요. 얘도 상관인데 을사는 목욕의 상관인데 갑오는요 사지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관인데 이 기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을사는 막 드러내서 자충우돌 실수하지만, 갑오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진득한 오화의 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득하고, 자, 오화에는요 우리가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갑기 합을 해서 상관을 갖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집착이나 집중, 애착이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오 일주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상관을 갖고 있어서 아무튼 내 남자를 되게 바꾸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그 남자를 집착하고 집중하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남자는 못 견디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 상관을 갖고 있으신 이 일지에 상관을 갖고 계시는 여자분들은요, 이거를 보통 득자부별 일주다 얘기를 해요. 식신 상관은요, 자식이잖아요. 여자분들한테. 근데 자식이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애를 낳으면 남편보다는 애가 우선이고요. 남편하고의 좀 이 거리가 떨어지고 멀어진다. 이런 이제 일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하고 오라고 하는 화의 방압이 세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뭔가 일을 벌린다는 거. 일 벌린다. 벌린다. 그 다음에 투잡, 친구랑 같이 투잡한다. 여러 어떤 이 일을 도모한다. 벌린다. 뭐 비슷한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오 일주의 공망이 공망. 갑오는요, 진사가 공망이거든. 자, 그래서 올해 갑진년, 내년 을사년에 이렇게 진사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갑목한테 사화는 식신, 편재가 공망이라 열심히 내가 활동하고 뭔가 얻으려고 해도요, 이게 뭔가 자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갑진년에 이 진토가 공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진호가 격각이기도 해서 내가 뭔가 결실, 사업적인 돈 이런 거를 취하려고 해도 이 왠지 이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식신의 공망인 것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의 운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제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게 힘들게 자식을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자녀가 있으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열심히 잘 하지만 이게 공망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자식은 엄마 마음을 잘 몰라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올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화의 사화는요, 공통적으로 사화는 역마면서 이 이제 그 망신살이거든요. 망신의 살로 이 사화가 망신의 기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식상으로 여러 가지 펼치고 막 하다가 또 그쵸? 본의 아니게 이 망신의 이 기운이 뻗칠 수 있어요. 식상은 남녀 공이 이게 어떤 성적인 어필, 매력, 발산, 또 성기를 의미한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자중해라. 내 세상 만났다. 그쵸? 뭐 화의 어떤 기운으로 목생아 해서 막 뿜뿜 펼치다가 망신 당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뭐 어떤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친구였대요. 친구 서로 잘 아는 했는데 집들이 겸으로 집들이 행사로 이제 두 부부가 술도 먹고 뭐 했는데 술 취한 내 친구의 부인을 건드리고 막 성추행한 게 집에 있는 홈캠 CCTV로 찍혀가지고 그게 지금 뉴스화에서 막 뭐 사건 반장에도 뭐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망신살 뻗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히 갑오일주 그쵸? 좀 자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좀 조언을 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갑술일주다. 갑술은요, 십성으로는 편재고 양지의 기운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갑술일주는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그 복이 많은 일주입니다. 복 많다. 양지는요, 이게 유산 상속의 인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편재잖아요. 그리고 양지는 좀 편안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기운이라 갑술일주가 사실은 또 이게 도사님도 많습니다.
산속에서 이 술토, 그쵸? 이 돌을 닦는 수레천문에 이 도 닦는 모습이라 복도 많지만 도사님도 많은 게 갑술을 주긴 한데 이 갑술일주한테 이렇게 을사년이 왔다. 그러면 천간으로 겁재는 공통적으로 왔죠. 내가 이 겁재와의 어떤 관계에 내가 겁재를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되는 등락의 갑으로 어쩔 수 없이 관련을 맺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운으로 들어와 있고, 이 술토라고 하는 글자와 사화라고 하는 글자가 만나면 어떤 모습이냐? 사술은 뭐죠? 이것은 원진과 기문이 이렇게 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궁에 원진 기문이 짜진다? 그러면 배우자와 눈 흘기고 오해하고 사니 못 사니 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술 원진 기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원진 기문으로 또 들어오는 것은요, 이게 사술은 이 술토와 사는 이렇게 만나면 이게 도사줄이라고 해서요,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갑술일주한테는 내년도에 엄청 공부가 잘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진기문 운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맨날 싸워야 되냐? 이해하고 조금 거리를 둬라. 저는 뭐 주말 부부할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마주치는 거를 조금 덜 하면 돼요. 그리고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이해해주고, 사실 원진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왠지 막 끊어내기도 힘들어. 왜냐면 이 술토의 지장간이 신정무가 있잖아요. 사는 무경병. 원진기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장간으로 이렇게 병신합, 암합을 다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 사이에 낀 이 엿이 안 파져서 찝찝한 것처럼 빼고 싶은데 이게 자꾸 옆으로 들러붙어가지고 이 관계가 원진기문이 온다는 겁니다. 기문은 또 촉이 좋아진다는 거죠. 원진은 원망하고 그렇죠? 미워하는 기문.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요 인호술 화에 술토하고 사화가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기운이라고 했죠? 이게 망신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슬 원진기문 이게 다 망신살, 망신살. 그러니까 배우자궁의 망신은 뭐가 있겠어요? 이 부적절한 이성 문제,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 또는 결혼을 안 한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놔두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또 찝적댄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친구의 내 친구의 또 부인을 또 찝적거린다든가, 처제를 찝적거린다든가, 형수를 찝적거린다든가, 그렇죠? 형부를 하고 또 그런 어떤 부적절한 이성 문제, 특히 내년도에는 망신살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갑신일주입니다. 자,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편관의 절지라 이 자체로 이게 절처봉생하는 일주입니다. 처절하게 살아가요.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궁이 쉽지가 않아요. 배우자랑 있으면 왠지 힘듭니다. 절지는 또 이 겁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끊어내고 내가 거기서 진짜 버텨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 자, 이 갑신일주한테도 내년도 을사년이 이렇게 오면 천간으로는 겁재는 공통적으로 들어와요. 아, 경쟁의 코드로 들어오는구나. 근데 갑목일간은 을목일간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내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긴 해요. 자, 그런 상황에 지지로 이렇게 사신이 이렇게 합쳐져요. 사신. 그러면 사신은 뭐죠? 사신 육합을 합니다. 육합. 그 다음에 사신은 또 형이에요. 사신은 또 파야.
합형파가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이 글자의 조합이 사신인 겁니다. 사신. 자, 그러면 이 사신이 뭐냐? 번갯불에 확 서로 눈이 스파크 켜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쭉 서로 끌리는 게 사신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뭐 얼굴 미팅을 했어. 선을 봤어. 근데 선 본 날 같이 동침을 한다든가 좀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포차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부킹한 남녀가 서로 그냥 한 방에 마음에 들어서 원나잇을 딱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만나보자 했는데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동침하고 나서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에이, 깨지자. 그런데 또 아쉬워. 또 육합, 형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걸 좀 화끈합니다. 화끈한 어떤 모습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요. 이 신금한테 이 사화는 요게 겁살로 들어와요. 겁살. 그러니까 배우자궁이나 내 일지로 들어온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 사신 육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육합은 남녀의 합이잖아요. 남녀 육체의 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식신에 또 어떤 모습이 들어오니까 식신은 내가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아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겁재라 뭔가 경쟁을 해서 도모하다가 이렇게 또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미혼 분들은 또 결혼은 이성 만남은 으로 동할 수 있고 기혼자분들도 뭐 운은 이렇게 뭐 빗나가진 운을 이렇게 비껴가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라. 이 겁살라서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 이 쉽지 않겠다. 그쵸? 겁살은 이게 갑자기라는 의미에서 갑자기 겁재가 이렇게 식신을 들고 들어와서 뭐 세금 문제로 차압이라든가야 그쵸? 그 다음에 뭐 겁탈도 되죠. 여자분들 뭐 이런 문제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갑신일주를 갖고 계신 남성분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행동 좀 조심하시고 이런 운이 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알아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제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는 참 매력적인 일주입니다. 이 정인을 깔고 있는데 이게 또 목욕지야. 목욕정인, 욕정인입니다. 우리가 뭐 목욕을 욕폐지라고 해서 부정적인 기운으로도 많이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력적인 이 갑자 일주한테 을사가 왔어요. 그러면 을사라고 하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자하고 사는 뭐 관계가 없어 보이죠. 뭐 생각자라면 수극 화의 모습인 것 같지만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도요 어떤 경쟁 그 다음에 쟁제의 문제가 이제 들어왔구나. 천간으로 뭐 경쟁의 코드가 들어왔다. 그런데 자수에 있는 지장간 임계하고요 사화에 있는 무경병하고 이렇게 잘 보면요 이렇게 또 무기합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과 정인이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이 겁재가 식신을 달고 들어와서 이 자사 합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인과 자격과 문서와 이 을목 겁재가 가지고 온 이게 뭐죠? 이 편재잖아요. 편재가 은근 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해보자, 같이 해보자. 내가 일 갖고 왔는데 너는 조금 돈을 대봐. 그렇죠? 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댈 테니 네 자격을 좀 빌려줘.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고 일부 돈 받고, 그렇죠? 투자하고 내 명의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겁재가 이 순수하게 이 재성을 잘 줄까요?
겁재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타고 올라가는 등락계갑의 기운이니까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몇 대 몇, 뭐 5대 5, 6대 4를 정확하게 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진 자수 일지를 갖고 있는 글자에 이렇게 사화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사화는 겁살로 딱 작동을 합니다. 겁살. 식신의 겁살에 그 다음에 간목은 사화해 목욕의 이 역마의 기운이니까 어쨌든 간목일간은 내년에 역마 기운으로 상당히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쵸? 밝은 곳 여러 곳 막 돌아다닌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으니까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차 타면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벨트 꼭 매고 불법 유턴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그렇죠? 겁살로에서 벌금 세게 맞든지 면허 정지 받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세금 똑바로 내고 이렇게 갑자일주는 이 겁재의 쟁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잘 그렇죠? 정인의 모습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목욕이니까 또 좀 불안하긴 하죠. 그런 모습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갑진 일주입니다. 갑진. 자, 올해가 갑진년이었잖아요. 갑진 일주한테는 이 갑진년이 이제 어떤 운이었어요? 이 복음의 해로 들어왔다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쵸? 갑진의 갑진년은 이 갑진이 똑같이 왔지만요. 이 갑진은요. 이 파워가 엄청 나보다 내 갑진보다 센 애거든요. 군신대자라고 해서 새로 운으로 들어온 운이 훨씬 세다는 겁니다. 그 이제 갑진을 보내고 났더니 이 갑진이 이렇게 을목으로 바꿔서 겁재로 바꿔서 들어왔네. 작년에도 내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는데 갑진 2025년도 이 겁재가 나를 또 등락계갑으로 올라타가지고 내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뭐 들긴 하는데 근데 모양은 괜찮아요. 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화생토를 또 이렇게 지지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한테는요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근데 친구도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 그쵸 병화에 화기운이 들어와서 화생토 하니까 식신생재 지지로 또 식신생재하는 기운이 이제 들어오고 진사는요 글자가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라지망의 지망이라고 하는 신사를 또 이게 만들어내거든요. 진이라고 하는 을, 개, 무를 품고 있고요. 사에는 무, 경, 병을 품고 있잖아요. 싹 보면 이렇게 무게압을 또 하고 있고 을경압을 해서 사주 지장간의 세 글자가 각각 무게압, 을경압을 해서 되게 끈끈한 사입니다. 그리고 인묘진사로 해서 수의 기운을 묻고 사화의 어떤 여름의 기운을 열어가는 어떤 기운으로서 진사가 왜 지망이냐면요 밝은 문명을 지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욕심, 재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땅에 친 처럼 답답 구속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그 다음에 요 진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겁재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 때문에 그쵸? 내년에 이 겁재나 주변 형제나 친구, 경쟁자, 그러니까 친구, 형제 의 문제로 서로 재산, 유산이나 어떤 문제가 욕심 재물로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요. 왜냐면 진토라고 하는 을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을목의 겁재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겁재는 이 재물, 분배. 근데 겁재는 더 가져가죠. 불공평한 분재, 불평, 이거를 이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진사, 지망으로서. 이런 게 이제 갑진일주는 올해 내년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겠다. 뭐 나쁘진 않은데 화생토로 열심히 활동해서 돈도 버는데 그 외에 어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비우고, 근데 비워지지가 않겠죠. 사실은 갑진일주가. 어쨌든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간목일간에 대해서 30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로 해서 짧게 뭐 7, 8분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앞에 있는 간목일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좀 잘 아시고, 일지별로는 이렇게 합충 형파에 그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투간을 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운을 또 핵심적인 걸 탁탁 짚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목일관분들 을사년 맞이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역마기운, 그 다음에 겁살과 이 망신살을 그대로 몸으로 맞지 마시고 사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껴서 나의 피해가, 나의 마음 다침이 조금 약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